네, 글로벌 금융위기 5년째를 맞았습니다. M&A 시장은 오히려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올해가 시작된 지 2달 남짓 됐는데 올해 성사된 미국 M&A 시장 규모가 지난해의 규모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M&A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들어서 M&A 시장이 불붙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 보이고 있나요? 지금 말씀대로 불붙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정확히 그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거래일 기준으로 지금 한 40일 정도 지났습니다는, 일수는 한 50일 정도 지났습니다는, 지금 그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M&A 물량이 금액 기준으로 1,585억 달러 정도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은 작년에 기록했던 연간 실적, 이것을 2배나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거래된 M&A 물량이 세계 전체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M&A 시장의 약 50%가 넘는 이러한 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올해는 건수보다도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M&A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1990년대 중반 이 상황보다도 더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긴 했습니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M&A 시장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이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건가요? 지금 M&A 시장이 불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표현을 그 제2의 르네상스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르네상스 시대를 맞지 않느냐. 또 어떤 매스컴에서는 그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상적인 이러한 그 시장이 그 M&A 시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그 한국경제 TV 방송을 통해서도 올해 그 M&A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그때 지적했던 요인들이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지금 캐시플로우 상황에서 보면 위기 발생 5년 차를 맞아서 기업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선도 기업들은 현금 보유를 최대로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 해당되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세계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후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기 발생 5년 차를 맞아서 사실상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은 기업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장을 설립해서 기업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동안 경험이 있는 또 많은 그 기업 문화가 축적되어 있고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고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이러한 후발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선발 업체 입장에서 보면 기업 규모라든가 위상을 증대시킬 때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M&A 시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세계 증시라든가 세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환황을 보여서 세계 증시, 부동산 시장, M&A 시장 같은 맥락에서 3대 시장이 상당히 불붙고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리스크가 블랙 스완에서 그레이 스완 단계로 한 단계 낮아지는 단계에서 아마 M&A 시장이 선도적 차원에서 발빠르게 아마 이것을 성사시키는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올해 이뤄지는 M&A는 다른 때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좀 차별화되고 있나요? 아마 지난주에 만약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하인스 이 뭐죠? 토마토 케찹이죠? 예. 아주 미국에서 보면 저희들도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이제 하인스 하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미국 기업의 상징 이렇게 생각해서 식품업체의 상징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거를 인수하는 이런 모습을 아마 소식이 들리면서 아마 시청자들도 깜짝 놀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이루어지는 불과 거래 기준으로 40일도 못 되는 사이에 작년 연간 기준을 이렇게 뛰어넘는 데는 아무래도 건수당 규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기준으로 메가딜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굵직굵직한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국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M&A는 경영권을 보호냐, 경영권을 탈취냐에 따라서
우호적 M&A와 적대적 M&A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M&A는 대부분 다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M&A가 법적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또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M&A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대부분 다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독일과 일본이 M&A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작은 규모 속에 주도했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미국 기업이 주도하면서 금액 기준으로 작년 연간 기준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것은 M&A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면 그것이 얼만큼 이상이 증대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세컨더리 M&A 시장, 이것이 무엇인지 용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올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랬죠. 세컨더리 M&A 시장을 통해서 M&A 시장이 아주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M&A 시장에서는 프라이머리 M&A 시장과 세컨더리 M&A 시장,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월가에서 다시 프라이머리 M&A 시장보다는 세컨더리 M&A 시장이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M&A 시장은 주로 정상적 거래다 해서 1990년대에는 대부분 다 프라이머리 M&A 시장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금융위기 발생 5년차를 맞아서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하는데요. 결국 부실 기업이 거래되는 이런 모습이 주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세컨더리 M&A 시장을 통해서 기업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업의 그 재편, 세계 국가의 재편 속에서도 지난 주말 열렸던 G20 회담에서 얼만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위상이 강화됐는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별로 중심권의 이동과 함께 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그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위상이 상당히 많이 변하는, 그래서 시청자분도 빨리 뉴노멀 환경에 안목을 빨리 앞서지 않으면 5년 전, 10년 전의 기업이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기업 간에도 중심 기업의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M&A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난해는 주로 독일과 일본 기업이 M&A 시장을 주도했다면 올해 들어서는 미국에서 아주 활발한 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기업의 금융위기를 맞은 지 5년치를 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세계 그 기업 속에 많은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결과가 마이크로적 측면에서 기업의 이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대부분 다 지금의 M&A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대부분 다 버크셔 해서 같은 사모펀드라든가 펀드 형태의 자금을 확보한 이러한 단체라든가,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배경을 이렇게 봐고 수출 기업을 통해서 많은 위상이 축소됐던 기업들이 많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메가딜에 해당되는 몇몇 것을 말씀드리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버크셔에서의 하인즈인스, 그다음에 ABI, 이건 이제 맥주 회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멕시코의 맥주 회사인 그루포 모델이 인수하는 메가딜이 형성됐고요. 그다음에 항공하면 아메리칸 항공, 그다음에 USA요. 잘 아실 거를 봅니다. 네.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미국 항공을 할 때 두 항공사를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두 항공사 간에 합병이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같이 펀드 형태든 아니면 수출에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지혜를 받아서 육성됐던 그 수출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메가들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경영 계획을 세운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기치를 M&A 시장에서 좀 드높이자라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성사가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M&A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배경의 어떤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M&A 시장을 활성화시킬까 하는 이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M&A가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증시라든가 세계 경제 측면에서 많은 그 배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 부동산 시장과 특히 증시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 시장이 주가가 이렇게 좋은 데는 아마 M&A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M&A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것은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에서 부실 기업, 부실 채권이 많이 나왔던 소위 그 슬러지 부분이 깨끗이 정리된다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자막이 다른 거 나가고 있습니다는 제가 간단히 요 자막 이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느닷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걸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경제가 클린화 작업이 돼야 금융위기 극복이 되고 새로운 환경이 도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 M&A 시장이 다른 어떠한 현안보다도 세계 부동산과 증시의 호황을 보지는 데 있어서는 이 경제 클린화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경제 지금 어떠냐 하면 한국 경기도 가계부채라든가 기업들이 지금 사실상 선도 기업들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는 이 와중에 어려운 기업들은 부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해서 경제가 슬러지가 많이 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내 그 경제 입장에서는 이 M&A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에 갖고 있는 경제 부실화 이런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는 단계에서 M&A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차기 정부의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M&A 시장을 잘 활성해야 지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해서 기업 규모를 늘리는 이러한 때가 세계적 패턴이 아닙니다. 왜냐? 정보 시차가 상당히 짧고 그다음에 정보의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보면 종전처럼 공장을 설립해서 인허가 사항을 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M&A 그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에는 사실 그 자체가 기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선도 기업들이 뒤떨어진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글로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들로 이렇게 빨리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M&A 시장을 많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해는 이 M&A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기회를 보자 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들 보면은 그렇게 의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어떤 위상으로 볼 때는 실제 M&A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성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M&A가 활성화될 때는 신흥국가 이런 데서는 정부의 정책 당국이 아무리 글로벌 선도 기업에 해당되고 국내 기업이 하더라도 사실 기업 자체적으로 이 M&A 시장에 활용해서 여기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M&A 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대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고 한국 경제의 클리어 작업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가장 지름길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보다도 이러한 기업들의 M&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 지원에 힘을 쏟아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선도 기업이 돼야 한국 국가의 위상이 세계 위상이 되고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빨리 전개되다 보니까 여기에 놓치면 한국 기업들이 지금 좋은 기회가 되는 부분이 다시 엔저와 함께 다시 이렇게 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M&A 시장에서 지금 차기 정부의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기회를 한국 기업에 잘 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 보는데요. 지금까지 정책에서 보면 그런 고려사항이 좀 없어가지고 네. 오늘 좀 정책적으로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M&A 시장 현황과 그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M&A 시장은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